안녕하세요. 유머 강사 1호 MC 김진배입니다. 참 가슴 벅차 오르는 순간인데요. 이 MC 첫 방송 기분 어떠세요? 저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 설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지친 하루에서 벗어나 생활의 활력소와 시원한 재미를 선사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빵캐스트 방송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 두 MC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빵캐스트 방송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빵캐스트는 심신의 양식을 전달하는 방송으로 주 타겟 시청자는 시니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스타톡스 설리에는 시니어들의 희노애락을 다방면의 생활 스타들과 함께 공감하고 조언하며 유머스럽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설희애는 말씀설, 기쁠희, 슬플 애를 말하며 희노애락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한 인생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네, 동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유쾌, 상쾌, 통쾌함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올 출연자들 어떤 분들이죠? 네,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공공기관 강의의 익살스러운 강사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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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강사계의 송혜라를 이끄는 이복입니다. 함께 동참해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네, 그리고 김진배 MC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는 여성 유머 강사 1호 유머 플러스 박인욱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유머 강사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오늘의 사연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오아시스 스타톡스 설희애. 이 원장 첫 슬로건을 같이 외쳐봤는데요. 설희애 무척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하얀 눈처럼 순수함과 애로사항이 함께 느껴집니다. 김 원장, 진행 요령을 시청자와 출연자께 안내해 주시죠. 네, 시니어의 희로애락에 관한 사연을 여기 모든 출연자가 1부씩 낭독해 갑니다. 이때 각자 낭독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가 공감과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익하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며 스트레스도 대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남편 제목이고요. 결혼 16년 차 40살입니다. 40살 여자분입니다. 신행 다녀온 바로 그 날부터 여기서 신행은 뭘까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천재십니다. 시집에서 8년 넘게 살았고요. 2살 터울 아이 키우는 2년 반 동안 집에 있었고 시집 말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시집에 살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님과 아침 식사 준비하고 2층 올라가 아이들 준비시키고 2층 집이면은 뭐 괜찮습니다. 예, 남편 깨우고 저 출근 준비하고 내려와 아이들 아침 먹이고 시키고 양치시키고 야 철인입니다. 어머님도 출근하시기 때문에 어머님 차 타고 아이들 얼집 데려다 주고 얼집은 뭔지 아시겠어요? 어린이집. 예, 저도 어린이집 같습니다. 야, 이거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버스 타고 출근하고 좀 짠하네요. 어머님은 자가용 타고 가고 본인은 버스 타고 가. 근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해. 애가 둘 있으면 정말 아침에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42분 이제 결혼한 지 8년. 네. 그 22살에 결혼한 거네, 결국. 아니, 16년. 16년 된 거예요? 16년 네, 됐어요. 24살이요. 집에서 24. 8년 살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 근데 일찍 결혼했어요.
되게 한 집에 그래서 이 한 집에 살면 고생하니까 애들이 그냥 결혼하면 바로 살림난다고 바로 그러고 분가하죠. 이렇게 분가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 그런 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 보니까. 근데 이게 느낌에 몸고생 플러스 마음고생이에요. 그러네. 근데 보니까. 박인호 선생님 어떤 네네. 게 여자 입장에서 힘들어요? 1번 몸고생, 2번 마음고생. 마음고생도 있고 어느 게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괴롭죠. 둘 다 괴롭죠. 이제 이게 네네. 시댁에 살 때. 근데 시댁에 사는 자체도 힘들지만 또 애는 둘 있고 남편 또 깨워야 되고 이러면 아침에 본인 출근하는 것도 애셋 싫어요. 키우는 거나 똑같죠. 애셋 큰아들 또 애들 시부모도 애 5 키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네 시어머니도 애어른. 뭐 출근 준비하고 네네 맞아요. 아니 무슨 남편을 깨워야 돼 그래? 지가 일어나지. 아유 이보규 박사님 같은 분 몇 안 돼요. 아니 일찍 세상에. 일어나셔서 밥하시죠. 난 밥은 안 해. 밥은 안 하는데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서 나는 가끔은 내가 아내를 깨우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특이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모님이 지금 행복하시겠어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하여튼 이보규 박사님 같은 경우가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남편이 부인이 깨워야 일어나죠. 그러니 애들 둘 깨우고 남편 남편 깨우고 깨우고. 밥하고 애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버스 타고 또 출근한다네. 깨우면 깨우면 제때 일어나기나 하겠어요. 5분만 더, 6분만 더 뭐 이러면서 경험담 아유 같으신데. 돌아버리죠. 아주 머리 쭉 경험담 뺐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한국의 애들 학교 다니거나 어린이집 가면은 아침이 전쟁터잖아 이게. 그냥 뭐 그 소리 지르고 그러다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니까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네네. 8년을 이렇게 한국의 부인들이 결혼할 때는 사병으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엔 독일군 장교가 돼요. 전부 총 들고 깨워야 되고 뭐 이렇게. 목소리도 예, 남자답게 되고. 예. 네네. 이게 아침 먹이고 씻기고 양치시키고 이게 참 야 이게 다 그 며느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좀 불이기나 이런 거에서 좀 해방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얼씬 드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들으면서요 어떤 그 좀 나쁜 예감이 드냐면 이제 발단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살 떨려요.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 보통 여기서 보니까 이제 시부모가 밉다, 남편이 밉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도 밉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결혼 16년 차면 10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사실은 밥할 나이에요. 애 보고. 근데 애들 뭐 옛날 얘기하면은 뭐 요새 젊은 시청자들 보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엄마가 죄요? 10살 넘으면 지 동생 지가 하든가 지 먹을 밥 지가 이렇게 준비하든가 그 봐봐요. 아이들 아침 먹이고 먹고가 아니요. 애들이 지가 먹어야 그럴 될 거 수도 아니요. 있죠. 결혼한다고 애가 바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애가 늦으니까 6년 있다 몇 살이라는 게 안 생겼을 나와요. 수 그러니까 있죠. 몇 살인가 안 그게 해. 안 나왔는데. 근데 2살 네. 터울이라는 거 보니까 한 4살, 2살 뭐 이럴까? 그러니까 아니 결혼 16년 차인데 2살 터울인 거 보니까 아기가 늦게 낳았을 것 같진 않아. 바로 임신해서 낳았을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2년 만에 또 근데 좀 생기는 늦은 거죠. 왜냐면 어린이집을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6살 6살, 이전이니까 7살, 7살이니까 조금, 7살이니까 늦게 나온 거네요. 늦게 네, 낳았네. 네. 한 15년 가까이, 7, 8년, 15년 가까이는 아기 없이 살다가 그렇습니다. 소위 낳은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별걸 다 치. 아니 이게 계산해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호구 아니 나는 지금 하여튼 특이하시. 아니 근데 특이한 걸로 따지면 네. 저기 그쪽도 어머, 만만치 참. 않습니다. 예,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희생양을 만든다든가 왕따를 만든다든가 이거는 참 치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약해 보이면 만만해 보이면 네. 뭐 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왕따 삼아가지고 하나를 바보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이 이 글을 믿는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호구 한마디로 바보. 네, 착한 것 같아요. 시집에서 8년 넘게 살았으면
굉장히 되게 착한. 착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네, 네, 바보 같은 답답하거든요. 예. 이런 느낌의 요새 그런 예, 얘기 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직장에서도. 이런 며느리 드물어요. 그 착하다. 모든 사람이 욕을 먹지 않는다. 칭찬만 한다. 이러면 자기 소위 말하면 힘들어진다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착해도 안 돼. 혼자 처음부터 총대를 매가지고 남편이 늦으면 네가 일어나서 가든지 너 씻겨라. 그러고 뭐 이렇게 훈련이 됐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조립이 된 것 같아, 그지? 착한 며느리네요. 출발 자체가 조금 비극적으로 출발이 된 네, 거예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도 흔치 않은데 또 애 둘 키우면서 직장까지 또 다니고. 네. 그렇죠. 철인 3종 경기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뭐 처음부터 길 잘 들여라. 처음부터 길 줄 알아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습관된다. 기선제압. 그러니까, 습관된다. 그런데 이제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보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사례자의 동정 시비간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그렇지. 이렇게 대우해주다 보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이러는 거 보니까 밤 새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누구나 6시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러니까 그걸로 볼 근데 때 이제 몇 시에 자냐 또 이게 문제야. 그렇지. 몇 시에 그러네. 자냐. 12시 넘어서 자고 6시 일어나면은 불과 수면 시간이 뭐 4-5시간밖에 이렇게 피곤한 일상의 주부라면 네. 남편이라도 좀 정력이 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밤에라도 기억하게. 아니, 불쌍해 오히려. 깊이 들어가신 거 네, 같아요. 네네네. 좀. 자, 그러면 민망하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 양성 사연 한번 하시죠. 예, 보겠습니다. 6시 퇴근하면 저녁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아 준비해드리고 보통 저녁에 8시 과일은 나쁘다는데 요즘은 뭐 글쎄 뭐이 집에서는 먹는 모양이네. 누가 네. 대주는 모양이에요. 과일을. 보통 8시 반 9시에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 씻기고 씻기는 그냥 계속 씻기네요. 씻기고 숙제 봐주고 저녁으로 씻기네요. 재우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전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렸는데 하하 시아버님은 제 직장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여기서부터 문제네요. 계산서 발행해달라, 세무사랑 통화해서 이거 해결해라, 저거 해결해라, 신고해라 등등. 휴일에 아이들과 외출하거나 친정 행사에 가 있더라도 당장 들어와서 작성해라, 어째라 저째라. 집이 용인인데 롯데월드 갔다가 2시간 만에 들어와야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네. 이런 일들이 너무 잦았어요. 시아버님이 좀 유난이세요. 참 가계부 갖고 와라 안 쓴다고 하니 왜 안 쓰는지 그러면 생활비 통장하고 카드 내역서 갖고 와라 등등. 아이고 머리야.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네. 음. 남편이. 아니 시아버지 이게 나도 시아버지지만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너무 소위 달달 볶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직장에 가가지고 뭐 그 자기 직장 일이 있을 텐데 그럼요. 내일 도와달라고 뭐 심지어는 뭐 세무사한테 연락해라 뭐 계산서 발행해라 어쩌라 저쩌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뭐 네. 친정 식구들하고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 뭐 깨라 그러고 이거는 정말 이 여자분이 너무 착하네요. 저 같으면 친정 부모님하고 식사 약속 취소 안 해요. 네. 들어와라 이러면 그럼 친정 대답만 하고, 부모님이 먼저지. 네. 친정 부모님. 친정 엄마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속상하겠어요. 그럼 우리 이거- 딸이 이렇게 이거 살고 친정 있구나. 부모님들도 조금 이렇게 그 유전 아니에요 혹시? 다 착한가 보네, 핏줄이 집안이요. 그런가 보네. 네. 핏줄이. DNA가 그러니까 네. 예, 참. 그리고 전 요것도 궁금해요. 시아버님이 제 직장에 연락도 없이 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자기 사업이면 괜찮은데 월급쟁이면 네. 눈치 얼마나 보이죠. 민망하겠어요. 뭐 이거 어쩌라 그러면 그쪽 사장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노인네가 왜 남의 직장에 와가지고 우리 직원을 갖다가 시키고 난리야.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뭐 그거야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그거에 들키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이거 하겠죠. 혹시 회사가 또 뭐
시동생과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아닐까요? 그럴 수도 네네. 그러면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댁에 얽혀 있는 네네. 그런 관계가 뭐 있는데 근데 신인척. 가정에 이렇게 그 일을 하면 각자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그지? 네네. 근데 업무 분담이 적어도 살림을 한다 그러면 며느리에게 가계부를 가져와라. 왜 안 쓰느냐? 그 통장하고 카드 넥스 가져라. 이거는 소위 좀 심한 말하면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네요. 근데 이건 아마 또 돈을 빌어주나요? 아니 제 살림비를? 느낌에는 남편이 출근한다는 얘기는 없어서 시아버님이 생활비를 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네네. 들어요. 내가 얼만큼 내 너 예, 도대체 예. 어떻게 규모 있게 쓰냐 뭐 이런 거. 남편 출근한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에 대한 그게 정말 현재 네네. 밝혀지지 않았네요. 네, 시아버님이 생활비를 주니까 이렇게 통장 관리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나는 그 가계부를 확인한다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결혼 생활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의심 안 하는 건 부부지간의 애정 관계를 의심하려야지. 출근해서 너 누구 만났느냐, 전화가 너구냐, 이 사람 누구냐, 이게 무대가 두 번째는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금전 돈 문제. 문제. 네.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그 돈을 썼으면 어디 썼느냐, 어디 썼다고 말하면 되지. 이걸 또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증거. 네네. 아니 카드 그러면 내역서까지. 또 카드 끊었으면 카드 끊는 액수가 아무래도 나오는데 시아버님 내역서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예전에 카드. 전직에 네네. 무슨 형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세무사 뭐 세무사.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법인 강력계. 카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카드 내역서. 아하. 법인 카드. 그러니까 능력은 좀 있는 능력 시아버지시네요. 있는 시아버지가 이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법인 아닌가. 카드 갖다 가계부 쓰면 위법이지 이거는. 아니요. 가계부 말고 카드 내역서. 아니 가계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뭔가 중개 통장 있으니까 전액사라. 중개 있으니까 이게 관리를 하시려고 힘이라고요. 그러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큰 소리 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카드 내역서 갖고 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저기 저. 원장님이 저한테 야 세가야 그 카드 내역서 왜 안 가져오냐? 가져와야지. 싫어요. 한 방에? 그래서 저번에 또 프로그램에 이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거절을 하면 네네. 그다음부터 원래 저런 애구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면 네, 계속 네. 당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착해서. 때로는 거절도 용기입니다. 네, 좋은 말씀. 거절하십시오. 네, 기분 나쁘면 거절하십시오. 오, 예. 따지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지? 어떠한 자기의 반항 의사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수용으로 그냥 그러니까 치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 공직에 숙직을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숙직을 걸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겠죠. 예. 싫어하는데 그 담당자가 한 직원을 계속 토요일 날이면 시켰어요. 근데 이 직원은 착실하기 때문에 했어요. 계속. 나중에 이제 어느 단계 가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폭발하죠. 맨날 토요일에 시키냐. 그랬더니 그 사람 변이 시켜도 네가 아무 말 없이 잘하니까 난 토요일날 일요일 숙직을 네가 좋아하는 줄 좋아하는 줄 알았다. 알았지. 좋아하는 줄 이런 이것은 궤변이지만은 그 여기도 이렇게 시아버지가 뭐 가계부 가져와라 또는 뭐 이거 시켜달라 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음에. 넌 아주 그걸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인과응보 자기가 네, 그렇게 네.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기 면도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본인도 한번 예. 되짚어 그러나 당하게 되는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인한테 책임이 이런 있는 생각이 거예요. 드네요. 네, 네. 예. 아닌 거 아닌 거다 얘기하고. 그렇지, 아니 얘기하지. 왜냐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지금 현대는 네네. 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을 이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남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 트렌드가. 그래서 이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마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머거리 3년 뭐 옛날 같이 귀머거리 3년 또 무슨 3년이죠?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소경 3년. 도하 9년. 네, 아마 그런 비슷한 네, 네. 가정교육을 받지 가정교육을 않았을까. 받았던 근데 것 그 같은데. 네. 1년 남았네. 8년 했으니까. 16년. 예. 아니
아니 네, 시집에 시집에서 사는 건 8년. 8년 시집에서 다. 산건 아, 2년만 시집에서. 견디면 된다고요? 근데 왜 그거 들어갔지? 이 집에 다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그렇겠죠. 들어가서 이제 선점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 박인옥 소장님 얘기대로 네. 시아버지가 돈이 이거를-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배를 받고 그나마 자기는 자기 생활을 해보려고 직장 생활을 한 건데 그게 양수겹장으로 더 아주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이 저도 듭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님이 생활비를 보태주셨는데요. 네. 와라 이러면 가고 이제는 내려가서 밥 해라 하면 내려오고 그랬어요. 저는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주니까 네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나의 종속되고 그렇죠. 내가 앉으면 넌 살 수 없어. 이런 게 뭐 바탕에 깔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처음부터 어느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집이 용인인데 롯데월드 갔다가 2시간 만에 돌아왔어야 했고 이 롯데가 잠실만이죠. 잠실. 애들하고 같이 갔을 텐데 애들하고 롯데월드 갔다가 2시간 만에 돌아오면 그 본전을 못 뽑는 거거든요. 그럼요. 가다 다- 말고 다섯 돌아오는 시간은- 거죠. 뭐. 5시간은 놀아야 되는데 입장권만 끄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 요것도 어우, 이게 가슴 아파. 요거, 이게 요거. 이게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부모님이 울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피는 몰라죠. 네. 시아버지가 또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님. 꼭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의가 바른 존대를 네네 해주는데 며느리예요. 저는 시아버님이라고 읽기 싫습니다. 시애비라고 읽어요. 맞아요. 저도 시애비라고 하려고 했어요. 예. 왜냐면 예, 예. 나이 먹은 게 별소리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 뭐 사람이 이제 신여독이지만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제 이렇게 생각엔 표현을 말할 때는 시야 번님 그러니까 맞먹는 것 같은데 버시라고. 그리고 번님. 어머님도 출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존경어를 쓴 거 보니까 사람은 가정교육이 아주 잘 제대로 되시고. 교육을 받았어요. 기본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기 속만 썩은 거야 그냥. 네.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난 몰래. 여자의 일생. 예. 어떤 그 노래 생각납니다. 이미자 선생님. 여자 일생. 그 자, 그러면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한번 준비하시죠. 예, 제가 읽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 주시죠. 자식에 대한 간섭이 도를 지나치거든요. 8년 넘게 살면서 탈모가 심각해지고 여자가 탈모 만삭일 때 몸무게는 52kg였고요. 중학교 때 뭐 아이를 낳은 다음날 무게는 46kg. 네. 키가 160. 작은 키는 아닌데. 네네. 거의 뭐 46. 미스 코리아. 거의 모델 수준이에요. 얼마나 살이라고는 힘들면. 쪄본 일이 없었어요. 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분가를 하기로 결심하고 사실은 상견례시에 2년만 데리고 살다가 가르쳐서 아파트에 살림살이를 장만해서 내보내지기로 저의 부모님과 약속하셨거든요. 남편 얘기가 나오네. 네네. 분가하기가 싫어 매일 인상 쓰고 시아버님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혼자 집 알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이사 예약을 해서 눈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혼자 이사를 했더랬습니다. 눈물 펑펑. 이런 한 푼도 도움 안 받았고요. 본인 손주들 거지 같은 그곳에 살게 하면서 형편없는 집에 갔던 모양이죠. 살게 한다며. 혼자 했으면 한다며 그렇겠죠. 약 1년 후 아파트 장만은 아니고 1억 보태주시며 본인 집 바로 옆으로 이사 오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보태주신 것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때 남편과 제가 알아보고 전세 계약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게는 말도 안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집으로 매매 계약하고 전세 계약금은 날렸고요.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가서 제가 잘 침대, 소파, 옷장 등등 가 계약하고 제게 통보하고 참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뭐 식구들끼리
아이들 뭉치고 완전 혼자만 며느리 완전히 혼자만. 안가네. 예. 혼자는 완전히 식모 취급, 뭐 하인 취급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게. 그래도 아니, 16년 동안 헤어질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요즘도 이런 집이 그래요. 있네요. 애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는 네. 줄 알았더니 그래 첫 번에 결혼할 때 뭐 2년만 살고 네네. 해준다주겠다 이러고 20년이에요, 20년. 근데 그걸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해놓은 집도 계약금까지 띄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의견 요새 없이 말로는 살았네요. 네. 폭군 시아버지네 폭군. 폭군이고 여기 보니까 남편, 시어머니까지 다. 2년만 데리고 살다가 가르쳐서 근데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배워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가르칠 자격이 없어. 예. 이게 살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기인데 살림을. 가풍을 뭐 가르치겠다. 아니면 저것도 있잖아요. 그 아까 그 시아버지가 네네. 돈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아니 많은지는 모르고 지금 아니 그래도 많은 현재 걸 우리가 돌아가는 추정하는 거고. 스타일로 볼 때 네. 재무 관리나 뭐 이런 걸 이거를 가르치겠다는 뜻이 보태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 권한이 금전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 경우가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한번 덤볐다가 이 생활비 보태주기 끊겼어요. 1년 동안 바로 끊겼는데 네, 후회했겠네. 정말 네네 좀 참을 걸 끝까지. 참을 걸. 그러니까 이 돈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돈이- 입장인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 남편이라도 남편이 진짜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네. 남편이- 이쪽은 진짜 남편이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은 네, 진짜 네. 남편이야. 네, 근데 그저 전혀 마누라에 대한 마누라를 대변해주는 느낌이 없어요. 네네. 거꾸로 너 나가지 말아라. 같이 모시고 살아라. 근데 또 분가자 그랬더니 네. 인상 썼대잖아요. 매일 인상 썼대요. 그 인상도 네. 가끔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인상 쓰면 마마보인 것 같아요. 마마보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능력은 없고 네, 분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하여간 어른은 넷이잖아 그지? 네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내 남편. 네. 네네. 근데 보니까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집으로 매매하겠다면 남편은 도대체가 누구 편이야 진짜로? 남의 편이겠어. 남의 편. 아내 편을 전혀 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전 이걸 보면서 약간은 숨통이 튀는 게 신우이는 없네요. 맞아요. 맞아 여기 신우이까지 조연으로 끼면 완전 막장 드라마거든요. 네네. 그건 다행이네요. 이쪽 외아들인가 봐. 아군이 없는 거네. 아군이 여기 연합군을 누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저 시어머니라도 어떻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 같은 편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무슨- 이러면 좀 안 어려울 텐데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네, 얼마나 네. 외롭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자기 편이 돼야 될 게 남편이죠, 남편인데 남편. 그 남편이 그 처음에 소위 말하면 이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남편에게. 남편이 언제나 자기 편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뭔가 이유가 네네.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이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뭐 저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 사연에 이걸 보낸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맺힌 것 같아요. 제가 잘 침대, 내가 잘 침대를 내가 계약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그래서 남편은 갔네. 뭐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올라갈 침대도 아닌데 왜 거기를 아니 그 본인 보고 사라고 그래야지. 특히 여자가 얼마나 침대나 소파, 옷장에 그런 그렇지. 거가 많겠어요. 그런 그 아 그리고 네, 그렇죠. 나이로 볼 때 이 네. 정도면은 그런 거 고르는 재미 또 이렇게 함께 의논하는 재미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이제 소소한 가구 행복인데 중에서 대개 이제 이렇게 가구가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장롱 같은 거는 대개 이렇게 다른 사람 쓰던 것도 쓰고 그러더라고. 또 뭐 옷장도 써 그래 이게. 네네 근데 침대는 잠자리니까 남들이 쓰던 걸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죠. 이게 네. 한 번 이렇게 탁 누워봅니다. 누워가지고 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이 얼마나 튀나. 그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감도가 높이가 다 다르니까. 달라요. 네네네. 네, 그 행복감이. 아, 예를 들면 그래요? 돌침대 같이 딱 누웠는데 그냥 딱 달라붙는 게 있고 이 스프링 있는 거는 이렇게 한 15cm 툭 튑니다.
그때 그런 행복감인 건데. 그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공공 점프가 좋고 네, 나는 네. 차 가라는 게 좋고 그건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체험한 것이 온돌방 생활을 했거든. 네. 근데 나는 이 침대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게 안 쭉 좋아해.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침대를 쓰게 됐단 말이야. 써보니까 이게 난 아주 싫더라고 그게. 싫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내가 돌침대 놓고 쓰니까 돌침대. 온돌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모님은 어떠세요? 그 같이 뭐 온돌방 근데 쓰고. 다행이네. 온돌 할 때 이불 누가 겠어요? 이불. 온돌했을 때 이불은 아마 내가 그냥 아내가 했던 것 같아. 난 별로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불만이 뭐 이불게 해주고 이런 거 잘 못했어. 아니 왜 여쭤보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침대 생활이 그래 편한 깨기는 거거든. 되게 일찍 깼었다며. 그거 요하고 이불 안 개는 것만 해도 엄청 편해요. 침대는 그래도 이거 허리 침대 굽혀가지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덮고 난 자리 네. 평평하게 펴놔야 돼. 네,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네. 딱 한 번에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건 그래도 그 구부리질 않으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허리가 이렇게 나빠지기 쉬운 게 온돌에서 너무 구부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침대는 그래도 서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집 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자만 왕따시켰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건 두 번째는 침대 가구 살 때도 역시 여자만 왕따시켰어요. 그 뭐야 이게? 여자는 뭐야? 아예 의사 자체가 존재감이 의사 없는 결정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관여하지 못한 존재를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 였다가 같이 이 사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사연을 이렇게 올린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예, 피메 치수. 우리가 이게 참 여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본인은 네, 네.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예, 이거 그럼요. 샀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동생 자기 같은 느낌. 속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자가 속살을 보이는 거 똑같은 기술이 아니야. 이게 지금 잘 쓴 거네요.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반발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 글 쓰므로 해서 이제 2차 반발이 이제 글이 아니고 남편이나 행동으로 시부모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근데 고독증. 아군이 없어. 이제 살기 위해서 아군이 뭔가를 없어가지고. 하려고 할 때잖아요. 네. 예. 아군 연합군이 되고 이럴, 싶은 이럴 때 느낌입니다. 친정 오빠라도 좀 든든하게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친정 오빠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여기서.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생각이 나요. 6.25 때 이제 뭐 이게 참전했잖아요. 우리 도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도울 방법이 없나? 그래, 내가 저 책을 쓴 게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좋은 공무원이냐 잘 나가냐 했을 때 핵심이 뭐냐 그 중에 한 소절이 우군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우군을 확보하라. 네, 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내 편을 것은 만들어라. 예. 어느 조직이 가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자기를 절대 믿어주고 지지하는. 지지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우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자는 우군이 없어. 없는 거죠. 너무 외로운 네, 네, 거죠. 그러니까 거죠. 네, 네. 남편도 저쪽에 가서 가담해서 뭐 침대 사는 데 가서 뭐 하고 암담하고 자기만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하소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사례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외롭다. 근데 여기서는 고독감보다도 더 어떤 고립감 같은. 네.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그 위험한 지역에 홀로 외톨이가 된 어떤 이렇게 만약 짐승으로 따지면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참 좋은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네. 죽겠다 싶어서 분가를 하기로 아하, 결심했다. 네. 네네네. 네,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렇죠. 한계가 왔는데. 한계가 온 거죠. 여기 그래도 저녁 준비가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어머님을 먼저 포섭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떤 균형이라도 맞아야 뭐 이렇게 되지. 자기 혼자 바른 말 해도 세 명이서 그냥 공격하면 우군이 없으니까. 이게 우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떤 그 의도하는 게 있다거나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걸 그냥 덮어두고 속내로 이렇게 속 썩는 게 미덕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말해라 이거지. 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말해서 아프다. 네, 네. 시아버지가 하면 시아버지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해야 아닌 건 아닌 되는데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지만 내가 우리 그 큰 며느리를 보고 한번 그 부탁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우리 큰 며느리가 이런 거 이제 이거 잘하니까 그 내가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이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 그러느냐? 아버님 그건 저는 시간이 없어 못해요. 거절을 딱 네. 단칼이네. 못해요. 단칼. 시간이 없어 못해요.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잘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하고 내 지금 오빠 오면 오빠한테 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오빠가 너 신랑. 신랑이지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보니까 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섭섭하시죠. 섭섭하시- 아니 서투하진 않는데 귀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오히려 해준다는 거 뒤에서 불만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드러내고 깔끔하게, 드러나고 쿨하게. 이건 이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그래. 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귀여워해 주시는 거를 며느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진짜 그만큼 믿으니까. 시아버지가 미워한다 이러면 두렵죠. 싸우기가. 근데 이걸 그렇게 해주니까 편한데 이걸 그냥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사에도 부부지간에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내 집에 보면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픈데 당신 밥을 해주는데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왜 그때 말하지 그랬어? 왜 그 말을 안 했니? 그렇잖아요, 그지? 내가 혼자 돈 없어. 말해야죠. 이게 성격. 네. 근데 이 네. 한국 문화가 네네. 그 어떤 말을 하면 너 지금 말 대답하는 거냐? 네. 어떠한 그 정당한 권리, 정당한 발언에 대한 이것을 막는 문화가 아직까지 네, 약간 맞아요. 남아 있을까요? 네, 네. 어떨까요? 뭐 친정에서 잘못 배워왔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집안을 네, 네, 이렇게 네. 들었다 놨다 하고. 저는 그래서 할 말을 딱 한 4년 만에 했더니요. 너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내숭 떤 거구나. 오, 이러더라고요. 그건 근데 아주 이 그냥, 속이요. 정말 4년 묶은 게 뻥 뚫리는 것 뻥 같아서 뚫리는, 제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님 댁에서 내려오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요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런 건 4년 있는 것 동안.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아프다고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은 네, 워낙 착한 자기 것 같아요. 가면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연출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아우 저 이러다가 그냥 툭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경직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0년.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지. 근데 이제 내가 그 가정에서 그 애들한테 내가 주례를 참 비교적 많이 쓰거든요. 네네. 맞았는데 그 주례 사의 얘기인데 그 주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대개 이제 인사로 오잖아요, 그지? 네. 선물 하나 사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해주는 말이 너 대학에 나왔잖아. 대학에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좋은 며느리가 며느리가 되는 되는. 그 학점이 없다. 그래 학점을 이제 학교가 없다. 근데 이걸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네. 그걸 배워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며느리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느냐. 네, 네. 이것을 학점 따듯이 하나씩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대로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네, 네. 해주거든요. 그러시네. 근데 이런 시아버지 예. 만나고 싶어. 근데 이제 이런 이 사람도 나를 지장 알았다면 네. 좀 학점 따듯이 어떻게 해야 내가 시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걸 좀 해줬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인생 공부 같아요. 꼭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어차피 하늘이 겪어야 될. 한 번은 겪어야 될 인생 공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토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이런 지긋한 사례가 비슷한 있다면 사례가 내가 얘기하지만은 많아요. 네, 네. 그거를 좀 선을 정해놓고 스스로 다짐해놓고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길 때 이게 이제 결국 이 삶의 지혜잖아요. 지혜. 맞아요. 저는 그 인생의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여기서 속도 내면 큰일 납니다 하는 예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상대방이 나한테 돌진해 올 때 과속 방지턱을 딱 제공해 주면은 털커덕 넘어오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보호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속 방지턱이라고 또 비유하셨는데 네. 뭐 우선 멈춤 표지판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요거 아니, 잠깐 하시라. 또 경고 노란들 불도 피워야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 유머의 원리 중에 하나가 비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따질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죠. 했듯이 우회. 비유로 우회하면서. 직설적으로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이건 또 반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적인 것, 즉 약간 유머적인, 웃기는 이런 걸 좀 첨가해서 슬기롭게 나가는 얘기한다면 거죠. 아무래도 웃으면서 또 이렇게 조금 그분들도 괴롭히는 그분들도 조금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감정 상하지 않고 하면서 뭐 됐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아니, 아니면 이거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까?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랑해요 이런 표시 못할 때는 핸드폰을 활용해라.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시아버지한테 잘못 보낸 것처럼 영수가 네가 생각한다 시아버지 잘 만난 것 같지 않니? 예. 우리 아버님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시지만 아마도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제 남편한테도 이렇게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한다면 이렇게 하면 시아버님이 좀 바뀌지 않아요. 그 지혜로운. 네네. 지혜로운. 그렇죠. 네네. 사실은 설령 시아버님이 야 이게 연출일 수도 있다. 라는 걸 눈치챌지라도 너도 그래도 의사 표현이 된 거지. 그럼 의사 표현된 거고 또 이런 식의 의사 표현도 하나의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아버지나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비슷한 걸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친구의 친구가 있잖아. 여보 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까는 거지. 그게. 그러면 야 그런 나쁜 시아버지가 있냐? 뭐 본인인 그러면서 줄은 또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인지도 네. 몰라요. 맞아. 자기 얘기인지도 몰라. 모르지. 네. 그러면 욕 되게. 네, 욕 신나게 그런 하고서는 놈이.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이러면서 본인이라고는 전혀 그러면 그러지. 그건 너. 바로 너. 예. 이게 사실 친구의 친구니까 예, 예. 난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너도 너무 직설적이니까 네. 이장희 가수가 요즘 어디 가서 사는지 아니? 뭐 이런 어디인가 울릉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왜? 아 이런 시아버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착한 것 같은데. 예, 정말 저는 제 본질이 동생, 아주 좋은 동생 같아서 친구인데. 마음이 짠하네요. 네, 네. 뭐 끝에 있는 마지막 사연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전 제 직장에 있고 나중을 위해 자격증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 노력하네. 네네. 아, 기특해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본인 부모 재산 욕심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는 인간 같아요. 아, 재산이 있으신 재산이 거네요.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네, 결론이. 네네.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싸움이 저를 지치게 만들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시자와 시자. 시자와 시자. 연결되기 싫어 스스로를 억지로 정당화시키려 하는 이기적인 여자인 건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네네. 쭉 읽어보면 바로 의하면 참 착한 여성이에요. 네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제 인생을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아,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으네요. 네. 지금 다른 생각할까봐 약간 걱정이 한계가 왔기 되는데요. 때문에 이제 네, 이 네. 글을 통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끝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네네. 생략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풀이 죽은 요게 직업구나. 이제 조금 지나치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저 우울증, 우울증인데. 네, 우울증 오게 삶에 되고, 대한 회의.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이제 뭐 다른 또
극단적인 결단.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내가 정당화 시키려는 이기적인 여자인 건가? 이제 계속 밖에서 이런 이 외압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잘못한 건가? 정말 이런 잘못한 생각할 수 것처럼 있거든요. 생각이 되는 네네. 거죠. 맞아요. 자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뭐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걸 보면은 우리가 좀 지나친 근심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잘만 모색이 되면 다시 또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 계속 한다니까 기특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 덕분에 또 네네. 오늘날까지 버텨왔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개 이렇게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겠죠.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도 비교적 이 별다른 입장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네, 없어요. 네. 시아버지가 그 아주 대개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들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는데 네, 이건 네. 아주 그 사례자가 좀 특이한 거고. 시아버지의 인품이 네, 네. 시어머니의 인품은 어느 정도 기본은 된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시아버지. 그게 문제는 좀 다크트가 떨어지는 시아버지에 것 대한 같아요. 거죠. 네. 시아버지. 우리 다 시아버지잖아요. 우리 시아버지. 저 시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도 좀 반성이 없어요. 아들 없습니다. 지금에는 남은 또 모르죠. 예. 이렇게 보니까 이 남편이 부모 재산 욕심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네, 정말 이제 본색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도 그러니까 열심히 안 남편 하고. 형제가 열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추측도 형제에 가능하네. 네. 우리가 저걸 가지려면 우리가 모셔야 된다. 분가 안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언지를 주었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뭐 너 나뭐 나랑 야야야 붙어 있으면 50억 중에서 말이야. 그래도 뭐 이걸 어떻게 줄까? 너 하는 거 봐서. 참 이게 돈 때문에 이런 거라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네. 예,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사례로 애들한테 절대로 없다는 말 하지 말아라. 없다는 애들을 컨트롤하는데. 그 이제 어느 집에서 가니까 그 사람은 사기 금고를 놓고 애들 때문에 금고를 열었다가 네. 애들이 몰려오면 그 순간에 얼른 얼른 그걸 잠그는 챙기고 그냥 네네. 챙긴다 이게요. 네네.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끼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왔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셨대요. 네네. 그 전부들 모여가지고 금고. 금고는 이거 우리 혼자 열지 말고 합동으로 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장례 치고 나서 전부 관심은 그 금고에 있는 거예요. 그 금고를 이제 열었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접시 위에 종이가 한 장 엎여 있더래. 네네네. 그래 그걸 들어보니까 그 접시 위에는 네. 땀 이렇게 썼더래. 땀. 근데 그 아주 지혜로운 네. 그러니까 땀 흘려 없는 일하는 작업하면 거지. 안 올 거니까 예, 예. 이 금고에 나는 엄청나게 뜨는 걸 암시 줘가지고 애들을 핸들링 했다는 거지. 그런데 다 이제 다 자기 생존 전략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사례의 얘기를 보면 시아버지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시아버지의 도리로서 이게 뭐 하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벌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시아버지는 조금 이걸 계기로 만약 시아버지가 이걸 보고 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근데 문제는요, 이런 캐릭터의 시아버지는요, 법원 무슨 체포명령장을 들고 가서 따져도 그 시아버지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며느리인데 또 내가 내 생활비도 못 며느리한테 내고 있다. 내 재산 관리하는 거 서류 하나 띄러 가는데 그럼 누구 보고 해달라냐, 뭔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가령 동창회를 생전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 동창회를 열심히 나가는 친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길래 야 너 동창회를 왜 안 나니까 거길 가면 뭐 하는데, 그냥 목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의 주대도- 그 주대도 암수 없고. 계략 때문에 부인은 자기가 이용당하는 피해 의식.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냥 시아버지는 나한테 너무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그 마음에 맺힐 정도는 아닌데 남편이 좀 정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해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예. 너무 비굴한 것 같아요.
예,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한 그 여성분도 앞으로라도 자기 네네. 속상한 거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딱딱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행복을 결코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 네, 남편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겠지, 힘든 걸 알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버리시기를 충고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여기 나중을 위해 자격증 공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혹시 홀로 서기도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앞서간가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면 네.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 이게. 그래서 대부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훌륭한 여성들을 보면 네, 그 남편이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뚝 서는 경우가 그래서 더 제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훌륭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둘이 결혼 안 하길 잘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명강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아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그랬대잖아요. 힐러리가. 그러니까 클린턴이 네. 저기 그 주유소 그 기름 따르는 사람한테 그 아시죠 일화. 네. 들어봤어요. 봐봐. 네. 당신이 저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당신 지금 주유소, 영부인 아니야. 주유소 집주인. 힐러리가 한마디 했대잖아요. 저 남자가 나랑 결혼했으면 청와대 주인 저 사람이야. 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그 참 유명한 얘기죠. 예, 이건 얘기죠. 저는 이분도 이렇게 우리처럼 유머를 통해서 좀 위안도 받고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정 짓는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공부는 단정하는 힘보다 유보하는 힘을 기르는 게 목적이라는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단정하는 거를 좀 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지금 하는 공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위안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혼자 된 거를 뭐 대변 근데 공부에서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자체가 즐거워야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가정에서 이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된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겠죠. 시아버지가 이게 전혀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어떻게- 입장을 지금 생각하기는지 그걸 그리고 딸이라고 대개 이제 생각하면 훌륭한 가정들에 보면 대개 가족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제 뭐 야자 타임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대로 해라. 화 안 내시는 거죠. 네. 이래도 화는 낸데 그런데 그때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라. 이러면 그때 며느리에게 대놓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서로 좀 반성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렇겠구나. 그런데 이 민주적인 가정의 교육은 시아버지는 안 받은 거고 며느리도 예. 또 좀 지혜롭게 한 게 아무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례가 우리가 토론하는 데는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 얘기해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10명이서 행복이란 단어를 놓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를 한마디씩 다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10단어가 나왔겠죠. 뭐 돈, 건강, 가족, 애인, 반려견, 집, 뭐 재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버려야 되면 뭘 버릴 것인지 제일 먼저 버릴 것부터 이렇게 재어 나가자니까 뭐 가령 반려견, 취미 생활 이런 건 먼저 재지고 맨 마지막에 가족하고 건강이 딱 남더래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도 만약 개인 누구에게 가족과 건강의 둘 중 하나를 버리라면 어떤 걸 버릴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이렇게 가슴이 네, 섬찟한 그런 네, 얘기인데 이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도 사연의 주인공도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이렇게 분석해서 나가다 본다면 자기가 해결할 그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또 이런 말씀 생각납니다. 통죽불통이요. 불통죽통. 오,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되는 집안에 있으면은 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불통죽통, 소통이 안 되는 인간하고 살면 몸에 병이 옵니다. 딱 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혈모가 생기고 네, 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이런 옛날 노래가 생각이 인상이. 납니다.
내 마음만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정리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한 문장으로 결론적 조언 한번 준비하시고요. 예. 자,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에 대해 개별 공감도 하고 조언도 하다 보니 오늘의 토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에 대해 각 출연자 모두가 한 문장으로 결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제가 그 사연을 주신 주인공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방향입니다만은 인간관계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냐면 너무 정직한 표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출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내 마음이 실제로 이렇더라도 우회해서 전달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때 해결 방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두 마디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니까 나는 그 말을 하라고 싶어요. 자기 속내를 속 썩이지 말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외부로 하지 말고 한번 대놓고 자기의 그 속내를 한번 드러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원장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서 이렇게 되면 나는 뭐뭐 하겠다. 나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는 계속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나는 내일 당장 삶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런 것을 좀 얘기해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소장님. 저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네. 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거울을 보고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오늘부터 정말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거요. 아버님하고 푸시고 가족들하고 푸시면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요, 현실적으로 군사학적인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군을 확보하자. 네네. 그래서, 정말, 이 큰 용기 내셔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연 보내주신 이 용기 가지고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다. 라고 생백지베리는 말했습니다. 네, 부부의 화목은 혼자만의 가치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부부 두 분이 공유하는 가치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갈 때 부부의 화목이 살아나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요? 아주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스타톡스 서리에 출연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쁨은 함께하여 배가시키고 슬픔은 함께해서 배감시킬 사연을 접수합니다. 이런 기쁨은 함께하고 싶어, 너무 슬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로 사연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시니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오아시 스타톡 설희애